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안전 픽토그램 만들기 총 6차 시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 구글 프레젠테이션 기본 기능 익히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손으로도 이제 그냥 뭐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 할 수 있는데 좀 더 이제 빠르기도 하고 삐뚤빼뚤하지 않고 좀 있어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이라는 그 프로그램을 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번 시간에 하는 기본 기능을 잘 익혀가지고 깔끔하고 멋진 안전 픽토그램을 다들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글 프레젠테이션으로 픽토그램 만들기.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이제 물어보니까 가장 뭐 어떤 걸로 학습을 많이 하냐 물어보니까 스마트폰으로 많이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스마트폰으로 한다는 걸 이제 전제로 하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스마트폰 스토어에서 구글 프레젠테이션을 다운받아 주세요. 뭐 파워포인트로도 똑같은 기능이 구현 가능한데 프레젠테이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컴퓨터를 쓰는 친구들이나 태블릿을 쓰는 친구들은 크롬이라는 거를 크롬 브라우저로 접속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있는 프레젠테이션이 그냥 기본으로 다 제공이 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가장 권장드리는, 이번 수업에 가장 권장드리는 방법은, 컴퓨터로 지금 이 수업 동영상을 들으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을 꺼내서 이 스마트폰으로 프레젠테이션을 다운받아서 직접 해보면서 따라하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프레젠테이션이 다 다운받았다고 생각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프레젠테이션을 처음 다운받고 실행을 시키면 이렇게 화면이 나올 겁니다. 화면이 나오는데 원래 선생님은 작업해 놓은 게 여러 개가 있어 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뭐 띵띵띵띵 뜨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것도 안 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우측 하단에 요 부분이죠. 네, 요 부분에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요렇게 두 가지가 뜰 거예요. 두 가지가 뜨면 템플릿 선택, 새 프레젠테이션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새 프레젠테이션 이 부분을 클릭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할 건데, 요 프레젠테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은 원래 이제 발표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쓰는 게 기본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제목, 뭐 큰 제목, 두 번째 뭐 부제목 이렇게 쓰는 탭이 있는데 우리는 여기다가 글씨를 쓰는 게 아니라 도형을 그릴 거기 때문에 픽토그램 도형을 이 프레젠테이션을 쉽게 만들기 위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굉장히 필요 없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씩 띡 클릭해 보시면 위에 이렇게 뜰 겁니다. 여기서 과감하게 삭제, 또 위에 것도 클릭해서 삭제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예 빈 화면으로 시작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능을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이 빈 화면에서 상단에 보시면 실행 취소와 다시 실행 탭이 있어요. 네, 지금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누르시면 그 밑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실행 취소 및 다시 실행. 여러분들이 이전 단계로 돌아가고 싶다 할 때 취소. 어, 어, 취소를 두 번 했는데 다시 앞에 게 맞네 할 때는 다시 실행. 요거를 기능을 쓰시면 굉장히 편해요. 우리가 틀려도 다시 돌아가고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요 기능들을 많이 뭐 실패할 때마다 쓰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여기다가 그림, 도형을 넣을 거기 때문에 요 삽입 탭을 가장 많이 쓸 겁니다. 플러스 요 삽입 탭을 쓰면은 밑에 댓글, 텍스트, 이미지, 도형, 선 등등 뭐 이렇게 많이 뜹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쓸 거는 당연히 요 도형 부분이겠죠. 이 도형을 가장 많이 쓸 거니까 요거를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도형을 넣는 방법입니다. 아이고. 이제 선생님 얼굴이 필요 없으니까 얼굴 뺄까요? 그냥 넣을까요?
자, 도형을 넣는 방법이에요. 자,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위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 주시면 밑에 여러 가지 넣을 수 있는 것들이 나와요. 댓글, 텍스트, 이미지 이것들 중에서 우리는 도형을 선택해 볼 거예요. 도형을 선택하면 그 밑에 기본, 화살표, 뭐 플로차트, 설명선, 등식 등등 뭐 여러 가지 기본 여기서 제공하는 도형들의 유형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유형을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에서 화살표를 선택을 해볼게요. 화살표를 선택하고 그 중에서 선생님은 제일 마음에 드는 직진 표시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직진 표시를 딱 누르면 가운데에 이렇게 크게 이 내가 선택한 화살표 도형이 딱 들어가게 됩니다. 당연히 크기를 조절을 해야겠죠. 자, 크기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 얼굴 또 치우고 여기를 보시면 여기 파란색 점이 대각선 그리고 상하 좌우에 이렇게 뜨는 게 보일 겁니다. 이 중에서 대각선에 있는 점들을 딱 손으로 찝고 드래그 하시면 전체적인 비율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상하 좌우 아이고 좌우 이렇게 되네요. 상하 좌우를 하면은 뚱뚱하게 또는 가늘게 얇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 파란색 점들은 전체적인 크기를 변형시킬 때 쓴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요 파란색 점은 있는데 과연 이 노란색 점은 뭐냐? 여기 노란색 점이 이렇게 나오는데 노란색 점은 그 안에 내부에 있는 모양의 비율을 바꿔줄 때 써요. 지금 화살표에도 노란색 점이 두 개가 떴죠. 이렇게 노란색 점을 떴는데 이 노란색 점을 잡고서 상하 좌우로 여러분들 한번 조금씩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이게 좀 말한 것 같이 좀 얇아졌다가 뚱뚱해졌다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뭐 이렇게 화살표 모양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사각형이 아니고 약간 이렇게 라운드진 모양의 도형들을 여기다 입력을 하면은 노란색 점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리고 노란색 점을 왔다 갔다 드래그 해보시면 이게 뚱뚱해졌다가 얇아졌다, 뚱뚱해졌다, 얇아졌다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선생님이 넣은 이 라운드 사각형 같은 경우는 최대로 뚱뚱하게 하면은 거의 사각형 같이 되고 최대로 얇게 만들면 오므리면은 그냥 원같이 변해요. 여러분들 한번 직접 실습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노란 점이 있고 파란 점이 있다. 이렇게 사용 쓰임새가 조금씩 다르다 하는 거를 아시면 되겠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도형을 이동하는 방법입니다. 도형을 이동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그게 도형을 이렇게 그냥 한 번만 이렇게 딱 클릭하면 한 번만 클릭하면은 이런 모양이 떠요. 그럼 이 상태에서는 도형을 이동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도형을 한 번 짧게 클릭하는 게 아니라 짧게 클릭하는 게 아니라 얘를 길게 눌러주세요. 1.5초 정도, 약 2초 정도 길게 누르면 그게 제대로 선택이 안 된다. 그럴 경우에는 빈 공간을 한번 딱 클릭한 다음에 다시 도형을 잡고서 길게 누르면 위에 이렇게 노란색 바가 생길 겁니다. 그럼 이렇게 이 노란색 바가 생겼다는 거는 또 다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길게 이렇게 누른 상태에서 이 도형을 왔다 갔다 좌우로 갔다 왔다 하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게 가능해요. 그래서 상하 좌우로 이동하는 게 가능하니까 뭐 크기 변형할 때는 짧게 눌러서 파란색 점 잡고 이동시키면 되겠고 이 도형을 나는 다른 데로 위치를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길게 눌러서 위에 있는 노란색 바가 뜨는지 확인하고 이동시켜 주면 된다 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형을 복사하고 붙여넣고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했던 거는 길게 눌러서 이동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이제 짧게 살짝 누르면은 위에 요런 탭들이 떠요. 여기 잘라내기, 복사, 붙여넣기, 삭제 이렇게 뜨는데 바로 요걸 쓰는 겁니다. 도형을 똑같이 복사하고 붙여넣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쓸 기능은. 그래서 도형을 한번 짧게 띡 클릭하면은 위에 이게 뜨니까 복사를 눌러요. 복사를 딱 눌러요. 그럼 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데 다시 이 도형을 클릭하고 위에 떴을 때 붙여넣기를 딱 누르면 똑같은 모양이 여기에 이렇게 붙여 넣어집니다. 붙여 넣어져요. 근데 이게 조금 겹쳐서 완전히 겹치는 건 아니고 살짝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겹쳐서 쓸 거면 나는 안 할래. 당연히 이렇게 쓸 게 아니겠죠. 그러면은 맨 위에 있는 이 도형을 다시 길게 눌러서 이동을 시켜서 내 필요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되겠죠. 네, 다음은 아, 좀 전에 말한 것 같이 이렇게 짧게 짧게 한번 클릭하고 삭제하는 것도 이제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설명을 굳이 안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도형은 개체 묶기예요. 이것도 좀 고급 기능 중에 하나인데 여러 개의 도형을 하나의 도형처럼 묶어줄 때 나는 여러 가지 도형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 전체적으로 어떤 이동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크기 조절이 필요하다. 쓸 때는 도형 개체 묶기라는 기능을 써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 이것도 길게 누르는 스킬을 쓰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화살표를 하나, 둘, 셋, 세 개의 모양을 입력해 놨는데 요거를 하나의 한 도형처럼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역시 빈칸을 한번 때리고 원하는 도형을 하나 쭉 잡고서 길게 1.5초 눌러요. 그러면 위에 노란색 바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노란색 바가 뜬 상태에서 손을 떼고 얘, 그다음 얘를 클릭하면 요렇게 점들이 하나로 묶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묶어진 상태에서 상단에 있는 왼쪽에 있는 요 개체 묶기 요 표시를 딱 눌러 주시면 이 세 가지 도형이 하나의 한 도형으로 딱 뭉쳐지게 돼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게 이제 개체 묶기예요. 요거를 어떻게 쓰면 되냐? 바로 이거죠. 이 묶은 도형을 이동시켜 보면은 거나 크기를 바꿔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방금 개체가 묶여 있는 상태였는데 이 도형의 파란색 점을 잡고 이동시켜 보거나 크기를 조절해 보세요. 그러면은 얘네가 한 도형처럼 움직일 거예요. 비율이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동 변형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이동을 시켰는데 마음에 들지가 않아. 그러면은 얘가 선택된 상태에서 길게 눌러서 선택된 상태에서 다시 얘를 눌러주면 개체가 풀릴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시 풀어서 각자가 이렇게 존재하게끔 할 수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기본으로 제공되는 색깔은 이렇게 좀 잿빛, 회색이에요.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죠. 이 안에 있는 색을 깔끔하게 채우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색 채우기 기능을 써야 되는데 원하는 도형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얘를 클릭해 주시고 밑에를 보시면 어 이렇게 물감을 하나 흘리는 듯한 이 표시 요게 도형의 색을 채우는 방법입니다. 얘를 딱 클릭해 주시면 밑에 채우기 색상 해가지고서 나오게 돼요. 그 중에서 원하는 색깔을 고르면 됩니다. 뭐 기본, 테마, 맞춤 설정이 있는데 기본 또는 테마에서 원하는 유형을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색깔을 클릭해 주시면 안에 있는 도형 안에 있는 부분이 색깔로 채워지게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 도형이 사실은 이제 테두리 선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눈에는 잘 안 보이겠지만 얘랑 얘를 보시면 빨간색, 노란색으로 채워는 나는데 바깥쪽 테두리에는 검정색으로 지금 테두리가 있는 상태예요. 그럼 테두리 선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하냐? 요 밑에 있는 색 채우기 바로 옆에 있는 얘를 눌러주면 테두리에 있는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얘는 빨간색으로 채워져 있지만 테두리는 뭐 노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노란색을 클릭하시면은 빨간색으로 채워지고 노란색으로 테두리가 가 있는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딴 기능이 다 있어 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거는 쓰게 되는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니까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선의 두께를 바꾸는 방법도 있어요. 이번에는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세 번째 가운데 있는 요거를 클릭하면 테두리의 두께를 바꿀 수가 있어요. 테두리 선의 스타일을 바꿀 수도 있는데 요거는 거의 쓸 일이 없으니까 둘째 치고 테두리 두께 요 부분을 보시면 선생님이 픽셀을 가장 높은 단계로 띠디디딕 눌러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테두리 선이 뚱뚱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로 이거를 낮출 수도 있겠죠. 가장 낮게 띠디디딕 누르면은 요 처음의 상태로 돌아가겠죠. 이렇게 테두리 선의 두께를 바꾸는 요 기능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어우, 네, 다 했네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쓰는 기능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왜 뭐 문서 뭐 발표용 프로그램 가지고서 왜 이런 도형을 만드냐? 질문하면 선생님 할 말이 없네요. 음, 가장 쉽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이렇게 이렇게 무겁다고 하면 좀 그런가? 그 뭐라나, 이렇게 유료인 그리고 용량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프로그램 아니고 간단하게 PPT 만들 수 있는 그 프로그램으로도 멋있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쉽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선택했고요. 요 기능들을 지금 따라오면서 이렇게 연습을 많이 해야 다음 시간, 다다음 시간에 하는 좀 더 복잡한 모양을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능들을 여러 번 연습을 해보고 좀 여러분들이 자신감이 붙었다 하면은 좀 응용해서 하는 것도 한번 연습을 다음 시간까지 해오면 다음 시간에 하는 복잡한 모양이 좀 더 쉽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할 거고요. 이게 오늘은 한 번 수업 이렇게 그냥 들은 거 가지고서는 이렇게 다음 시간에 따라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순서대로 한번 쭉 천천히 한번 해보고 한 두 번, 세 번 이상 보면서 다시 보기 하고 다시 연습해 보면서 손에 익숙하게 해 주시길 권장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만나지요.